시니어 봄봄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봄 기운이 스며드세요. 혼자 사시는 게 불안하신가요? 요즘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고민을 하십니다. 집은 있는데 외롭고 건강은 챙겨야 하는데 병원 가기는 힘들고 갑자기 몸이 아프면 어쩌나 걱정되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어르신들을 위해 정말 특별한 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살 곳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건강도 챙겨주고 식사도 해결해주고 외로움도 달래주는 그런 집 말입니다. 더 놀라운 건 2025년부터 이런 집이 무려 3배나 늘어난다는 겁니다. 기존의 1000가구 정도였던 게 3000가구로 확 늘어나는 거죠. 하지만 이걸 모르시면 기회를 놓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청 방법도 있고 자격 조건도 있거든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복지주택이 정확히 뭔지,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모든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신청 방법 놓치시면 정말 아까우니까요.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자, 그럼 먼저 복지주택이 도대체 뭔지부터 알아볼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복지주택은 어르신 전용 특별한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일반 아파트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일반 아파트는 그냥 방 몇 개, 화장실, 주방 있는 집이잖아요. 그런데 복지주택은 집안에 여러분을 돌봐주는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복지주택에 입주하시면 이런 걸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건물 1층에 내려가면 식당이 있습니다. 거기서 따뜻한 아침을 드실 수 있어요. 직접 요리 안 하셔도 됩니다. 식사 후에는 같은 건물 안에 있는 건강관리실에 가서 혈압도 재고 혈당도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간호사 선생님이 계셔서 어머님 요즘 혈압이 좀 높으시네요. 병원 가보셔야겠어요 라고 알려주십니다. 오후에는 취미실에서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서예도 하고 노래교실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혼자 집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친구들도 사귀실 수 있는 거죠. 저녁에 집에 돌아오셔서 갑자기 어지러우시면요. 응급 호출 버튼만 누르시면 됩니다. 바로 담당 직원이 달려옵니다. 이게 바로 복지주택입니다. 집과 요양원의 좋은 점만 모아놓은 거예요. 완전한 요양원처럼 자유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혼자 위험하게 사시는 것도 아닌 딱 중간 지점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복지주택은 생활지원센터가 있는 우리 집입니다. 내 공간, 내 프라이버시는 지키면서도 필요할 때 언제든 도움받을 수 있는 그런 집이에요.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집에서 살고 싶다고 하셨는데 문제는 수가 너무 적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번에 큰 결정을 했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2025년부터는 뭐가 달라지는지 말입니다. 첫 번째, 규모가 엄청나게 커집니다. 지금까지는 전국에 복지주택이 1000가구 정도밖에 없었어요. 신청하려는 분들은 많은데 자리가 없으니까 들어가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죠. 그런데 2025년부터는 이게 3000가구로 늘어납니다. 무려 3배예요. 그러니까 기회가 그만큼 많아지는 겁니다. 두 번째, 서비스 수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기존 복지주택은 사실 그냥 저렴한 임대주택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돌봄, 건강, 여가를 모두 아우르는 종합복지 플랫폼으로 바뀝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예전에는 집만 제공해 드릴게요였다면 이제는 집도 드리고 건강도 챙겨드리고 친구도 만들어드리고 밥도 챙겨드릴게요로 바뀌는 겁니다. 세 번째, 시범 운영 지역이 확대됩니다. 처음에는 서울, 경기, 부산, 대구 같은 대도시 중심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점점 전국으로 퍼져나갈 예정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앞으로 5년, 10년 후에는 이게 당연한 기준이 될 겁니다. 마치 지금 우리가 지하철, 버스 타는 게 당연하듯이 말이에요.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주택이 동네마다 하나씩 생기는 시대가 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초기에 신청하시는 분들이 먼저 혜택을 보실 수 있거든요. 혹시 주변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계시면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정말 필요한 분들한테 이 정보가 전달돼야 하니까요. 그리고 이런 유익한 정보 계속 받아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시고요. 자,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하실 부분 말씀드릴게요. 실제로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말입니다. 복지주택에 입주하시면 크게 4가지 영역에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건강관리 서비스입니다. 아침에 건강관리실에 가시면 간호사나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계십니다. 혈압 재주시고 혈당 체크해 주시고 건강 상태를 기록해 주세요. 만약에 어머님, 이번 주에 혈압이 계속 높으시네요 라고 하면 바로 연계된 병원에 예약을 잡아주십니다. 여러분이 직접 전화하실 필요 없어요. 또 정기적으로 건강교육도 해주십니다. 당뇨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식사하셔야 해요. 관절 아프신 분들은 이런 운동하시면 좋아요. 이런 것들이요. 약 드시는 것도 챙겨주십니다. 혼자 사시면 약 먹는 거 자꾸 까먹으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약 먹을 시간 되면 알려주시고 제대로 드셨는지 확인도 해주십니다. 두 번째, 생활 돌봄 서비스입니다. 혼자 살면 청소하기 힘드시죠? 특히 방 구석구석, 화장실 같은 데 말이에요. 복지주택에서는 정기적으로 청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식사는 아까 말씀드렸죠? 건물 안에 식당이 있어서 하루 한 끼나 2끼는 해결하실 수 있어요. 물론 집에서 직접 해 드셔도 되고요. 빨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무거운 이불 빨래 같은 건 도움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응급 상황 대응입니다. 집안에 응급 호출 버튼이 있어서 갑자기 넘어지시거나 아프시면 바로 누르시면 됩니다. 24시간 누군가 대기하고 있다가 달려옵니다. 이게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아세요? 혼자 사실 때는 내가 집에서 쓰러지면 누가 알아줄까 이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세 번째, 여가와 문화 서비스입니다. 복지주택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실이 있습니다. 취미실, 운동실, 도서실, 카페 같은 곳들이죠. 여기서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수 있어요. 요가 교실, 노래 교실, 서예 교실, 영화 감상, 소모임 같은 것들이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혼자 사시면 TV만 보시다가 하루가 가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사람들과 어울리실 수 있어요. 같은 건물에 사시는 분들이니까 자연스럽게 친구가 되시는 거죠. 오늘 몇 시에 노래 교실 가실 거예요? 오늘 점심 같이 드실래요? 이런 대화가 오가는 겁니다. 이게 외로움을 없애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상담과 안전 점검 서비스입니다. 복지주택에는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상주하십니다. 무슨 고민 있으시면 언제든 상담받으실 수 있어요. 요즘 우울한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식들한테 부담 안 주고 싶은데 어떤 복지 혜택이 있나요? 경로당 프로그램에는 어떻게 참여하나요? 이런 모든 걸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의 생활 매니저 같은 분이에요. 또 정기적으로 집안 안전 점검도 해주십니다. 문 잠금 장치는 괜찮은지, 화재 감지기는 작동하는지, 미끄러질 위험은 없는지 체크해 주세요. 정리하면 복지주택은 그냥 집이 아니라 내 집에서 누리는 요양원 수준의 케어입니다. 요양원처럼 갇혀 있는 게 아니라 내 공간에서 자유롭게 살면서도
필요한 도움은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나는 들어갈 수 있나? 하는 부분 말입니다. 먼저 입주 자격부터 알려드릴게요. 기본적으로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소득과 자산의 기준이 있어요. 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어르신들이 우선입니다. 그 다음으로 저소득 어르신, 주거 취약 어르신 순서로 선정됩니다. 쉽게 말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우시고 혼자 생활하시기 힘드신 분들을 먼저 돕겠다는 겁니다. 다만 지역마다 조건이 조금씩 다릅니다. 서울은 서울 기준이 있고 부산은 부산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건 여러분이 사시는 지역의 기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신청하느냐? 방법은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 주민센터에 가시면 됩니다. 동사무소 가셔서 복지주택 신청하고 싶어요라고 말씀하시면 담당 공무원이 도와주십니다. 필요한 서류도 알려주시고 대신 신청도 해주실 수 있어요. 둘째, LH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나 앱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인터넷 되시는 분들은 집에서 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어요. 물론 자녀분들께 도움 요청하셔도 좋습니다. 셋째, 복지로라는 복지 통합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신청 가능하고 다른 복지 혜택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어요. 넷째, 각 지자체 홈페이지입니다. 서울시 홈페이지, 부산시 홈페이지 같은 데서도 신청받습니다. 이거 다 복잡해서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럴 때는 주민센터에 전화 한 통만 하세요. 친절하게 다 알려주십니다. 준비하실 서류는 신분증, 건강보험증, 소득증빙 서류 정도입니다. 자세한 건 신청할 때 안내받으실 수 있어요. 한 가지 팁 드리면 신청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대기자가 많거든요. 올해 신청하면 내년에 입주하실 수도 있고 조금 더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 관심 있으시면 일단 신청부터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혼자 신청하기 어려우시면 자녀분들한테 이 영상 보여주세요. 가족들이 함께 알아보시면 훨씬 수월합니다. 자, 여기까지 2025년 복지주택에 대해 모든 걸 알려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복지주택은 단순히 살 곳이 아닙니다. 함께 살아가는 공간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혼자 사시면서 외로워하십니다. 자식들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 아픈 것도 참으시고 위험한데도 그냥 견디십니다. 그런데 더 이상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사회가, 나라가 어르신들을 제대로 모시려고 합니다. 복지주택에서는 혼자가 아닙니다. 옆집에도 어르신이 계시고 아래층에도 계시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운동하고 같이 웃을 수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몸이 아프면 바로 도움받을 수 있고 외로우면 언제든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고 위험할 땐 응급 버튼만 누르면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 어르신들이 누리셔야 할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지금은 3천 가구지만 몇 년 후에는 1만 가구, 2만 가구로 늘어날 겁니다. 동네마다 복지주택이 생기고 모든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행복하게 사실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올 겁니다. 그러니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혼자라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은 못 들어가신다 해도 일단 신청해 놓으세요. 정보라도 알아두세요. 그리고 자녀분들한테, 친구분들한테 이 얘기를 나눠보세요. 이런 게 생겼대. 우리도 한번 알아보자.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노후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평생 열심히 사신 분들입니다. 가족 위에, 나라 위에 헌신하신 분들이에요. 이제는 여러분이 편안하게 쉬실 차례입니다. 복지주택, 그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제 한 걸음만 내디디시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주변 어르신들한테도 꼭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어르신들께 유용한 정보 계속 전해드릴 테니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